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럴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진전에 따른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한 그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사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제 주선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남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플레이어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회담만 여는 게 아니라 여기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그런 어떤 포석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종전을 위해서는 그냥 종전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지 종전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되면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과제들까지 엮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선언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14선언을 내놓았는데 이 14선언을 항상 그동안에 되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14선언 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언급 자체는 14선언에서 출발을 해서 그걸 좀 잇겠다는 그런 같은 차원의 언급이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앞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기 중에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이런 어제 언급에는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1954년 휴전협정 단사국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 현 상황에서는 이제 남북미니까 중국은 아직 포함이 돼 있지 않는데 근데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이제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국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도 어떻게 보면 당사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지 이제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잘 이루어지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미국하고 북한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이제 추후에 협의해야 될 여지가 많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단 다음 주에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따로 북측에서는 반응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늘까지 이제 반응은 없는데 아마도 반응을 하게 되면 오늘 중에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목요일인데 29일 날 판문점 북측 지구인 통일강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갖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석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3명이 이제 우리 측은 이제 나가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혔고 아무래도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 논의 과제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일정하고
그다음에 의제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밖에도 그 현재 남북 정상회담 관련 그 준비도 지금 차근차근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문단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원로 자문단 20명,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단 25명 이렇게 지금 자문단이 꾸려져 있고, 그리고 또 프레스 센터도 지금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파문점에 있는 그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또 훨씬 더 큰 그 기자실은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이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예. 또 공연과 비슷한 시기에 한미 훈련도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해서 로우키로 열리는 게 특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키 리졸브하고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그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보통 이게 4월 중순부터 이제 2주간 열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리니까 좀 겹칠 가능성이 또 있고, 예.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그 4월 1일부터 이게 보통은 작년이라든지 그 예년에는 보통 한 5주에서 2달 정도 열리는데, 이번에는 한 달, 딱 4월 1일부터 한 달 정도만 그렇게 그 훈련이 열리고, 그 아까 로우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에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핵잠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이 많이 이제 포함해서 우리 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전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전략 자산의 전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로우키의 어떤 사례로 될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훈련에 참가하는 양국군 규모는 예년과 이제 유사해서 미군은 23,700명, 그리고 우리 군은 29만 명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이 4월 한 달 동안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5월에도 훈련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맥스 썬더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덤 배너라는 훈련이 있는데, 맥스 썬더는 공군 연합 훈련, 한미가 이제 공군 연합해서 하는 훈련이고, 그다음에 미군 단독으로 진행되는 프리덤 배너가 있습니다. 프리덤 배너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지금 열릴 예정이고,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해병대 병력이 그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제 어떤 돌발 사태라든지 그런 게 벌어질 경우에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훈련이고, 그다음에 맥스 썬더는 역시 그 한미 공군 연합 훈련으로 한미 군에서 전투기 한 100여 대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훈련인데, 5월 11일부터 2주 동안 이제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만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약간 착시 효과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 노려가지고, 이런 의도가 아무래도 현재 대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도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 오늘 평양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평양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사전 점검단이니까 공연장을 한번 둘러보고 예.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럴 예정인데, 어제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어제 베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베이징에 있는 상태고, 오늘 중에 이제 평양으로 예. 항공기 편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술단의 공연을 살펴보면 일단 이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이제 방북을 하게 되고요. 평양에서 이제 2차례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지로는 이제 동평양 대극장이 한 군데고, 그다음에 이제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또 다른 한 곳인데, 류경 정주영 체육관은 우리의 어떤 자본과 그다음에 현대아산이 자본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완공한 데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조용필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당히 좀 남북 교류에 있어서 뜻깊은 그런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4월 1일 날 이제 첫 공연이 열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열리는데, 첫 공연은 우리가 이제 그냥 주로 우리 가수들이 출연하는 무대가 될 예.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공연에는 남북 합동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명단도 이미 다 나왔죠. 가수들이 누가 출연하는지. 예. 예를 들면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이렇게 이제 4명은 전에 이제 평양에서 공연한 그런 전력이 있고, 실제로 옛날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그 공연을 앞두고 뭐 안표가 거래될 정도로 상당히 좀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지영, 그다음에 걸그룹 레드벨벳, 뭐 정인, 서연, 알리 이렇게 지금 총 9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다른 가수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핀란드에서 남북한과 또 미국까지 1.5트랙 대화가 열렸는데요.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핀란드 측의 반응은 뭐냐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뭐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측의 반응도 전 같은 게 남북 관계가 어떤 냉각돼 있을 시기에는 좀 딱딱하고 그랬는데 좀 부드러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당장 현안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그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해외 언론에서는 그 북한에 현재 미국인 3명 영유 중인데 이거를 그 석방하는 게 뭐 타결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건 아니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그 회의에서는 그 최강일 이제 그 국장 직무대행이 북측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통이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통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간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